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폭력은 없어질 수가 없어. 폭력을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의 폭력이 다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을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눠가지고 생각하잖아? 무슨 뭐 구타, 뭐 아동에 대한 폭력, 또 뭐가 있을까? 사기, 그것도 일종의 사실은 폭력일 수 있겠지만, 사기, 금전적인 폭력인 거지, 경제적인 폭력인 거지, 그리고 뭐 성폭력. 이런 식으로 폭력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그러고 이렇게 검거된 사건들을 그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근데 물론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과연 폭력의 본질을 꿰뚫는 일일까? 폭력을 정말 근절시킬 수 있는 일일까? 한다면 나는 모르겠어.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미 폭력이 일어났다면 그거를 잡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법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고, 그거를 수행을 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폭력은 없어지지 않아. 왜 그런 거 같냐면, 폭력은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적인 장치로부터, 모든 안전장치로부터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장치가 있어도 그게 작동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폭력의 메커니즘인 거라고 생각해. 폭력이 있었다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 폭력에 연관된 사람들은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간 거야. 폭력이 있었던 순간에, 그리고 그 폭력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야. 그냥 서로를, 그러니까 공격하는, 힘으로 제압하고 싸움을 하는 그냥 원초적인 인간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식으로든 폭력은 일어나. 그리고 그 폭력이 지속돼 가고 감춰진 상태에서 지속돼 가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을 때 작동하잖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을 때 경찰이 출동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을 때 아동 전담 기관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진짜 폭력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냥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에서 일을 했어.
내가 중국집에서 일을 했어. 근데 우리 가게에 막내 직원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막내 직원은 말도 잘 들어. 항상 일도 열심히 해. 재료 손질도 열심히 해.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 휴식 시간에 담배도 같이 피고 커피도 타주고 친하게 지내. 근데 그 아무 일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다른 직원이나 뭐 사장한테 매우 비인간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만큼 진짜 폭력은 일어나도 알 수가 없고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보면 폭력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항상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말이 된 다음에 아는 거야. 전, 중, 후, 말 해서 말이 돼야 아는 거야. 그것도 정말 우연하고 어떻게 보면 극적인 계기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라는 거, 공적인 일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여러 영역들이 있을 거지? 공공행정의 영역도 있고, 뭐 사법의 영역도 있고, 뭐 장사의 영역도 있고, 뭐 예술의 영역도 있고, 여러 영역들이 있을 건데, 그 영역들 중에 가장 양지에 있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가장 당당하고 말하자면은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따가운 시선을 덜 받고 사람들이 그래. 국회의원을 욕하면서도 누가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오 이래. 경찰 욕하면서도 내 친구 경찰이야 이러면 오 이래. 그런 것처럼 그런 공적인 일들은 되게 높이 있는 일들이야. 양지에 다 보이고 당당하게 보여지는 일들이야. 그런 영역에서 하는 일들도 다 공적인 언어로 공적인 이 순서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다 이루어져. 근데 폭력은 음지에서 일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음지를 구축해버려. 자기가 자유롭게 폭력을 쓸 수 있는 그 어떤 장소나 현장을 만들어. 그리고 그게 피해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보여질 수가 없게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착해. 멀쩡한 사람 같아.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게 공론장, 그러니까 사실 뉴스판이나 뭐 이 신문 지면이나 이런 것들 다 공론장인데 공론장에서 다뤄진다는 게 엄청 모순적인 일인 거야. 그리고 그게 폭력을 해결하는 거와도 별로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론장에서 어떤 새로운 폭력의 방식이라든지 그 양상이라든지 그런 걸 밝혀놓으면 그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상식을 다 피해가, 폭력은.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신고를 못하게 한다던가 뭐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어떻게 둘러댄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또 입양기관에 착한 척을 한다던가 그런 구체적인 어떠한 방식으로 폭력이 작동된다가 본질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됐든 폭력은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 피해간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뭐 어떻게든 그러니까 폭력은 모든 사람들의 이 눈을 피해가고 눈을 속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고 그 안에서는 아무리 선진적인 나라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 메커니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초법적이고 원초적인 존재들로 변해버려. 뭐 가해자는 스스로 변하는 거고 피해자 쪽은 강제로 변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지 또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있을지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흉악한 사건들 그런 식의 사건들이 어디서 얼마나 벌어지고 있을지 그냥 모르는 거야. 그래서 폭력은 시민들의 분노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다른 폭력에 분노하고 있다니까. 왜냐하면은 가해자로서의 자기는 원초적인 존재지만 시민으로서의 자기는 상식적인 존재인 거야. 그런 이중성, 그런 은밀성. 폭력은 시민들의 분노로도 나리들의 열정으로도 그러니까 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나 욕하는 거 아니다. 관에 있는 분들의 열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도 일단 그 폭력의 메커니즘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비웃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 그게 진짜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뭐 범죄 심리학 하는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고 범죄 심리학은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을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 더 나랑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함은 규정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법칙화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근데 역설적인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악함을 발휘하는 방식 결국에 그 메커니즘을 다 만들어서 그 안에서 행하는 방식들은 그냥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행위들인 거야. 그래서 이 메커니즘 바깥에서의 폭력에 대한 상식과 그 착취와 소외의 메커니즘 안에서의 실제 행위 사이의 간극이란 게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16년 정도였던 것 같아. 2016년 말
그 촛불 대선 있기 몇 달 전이겠지. 우리 한창 나도 촛불 집회 막 하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페미니즘이 되게 시대 정신처럼 이렇게 띄워졌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변했지만 2016년 말 17년 초 그때 이 촛불 혁명 때하고 우리 정부 초기, 지금 우리 정부 초기 때는 페미니즘이 어마어마하게 강세였어. 너네 기억나니? 근데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온 화두가 뭐냐 하면 폭력이야. 폭력의 일상화, 사회 문화 안에 내재된 폭력, 관행 안에 내재된 폭력, 은폐되는 폭력, 그들이 들고 나온 화두가 폭력이야. 그런데 나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폭력을 무분별하게 공론화시키고 법칙화시키고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위험하다는 거야. 너무 관념적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폭력은 모든 상식들, 그 상식이 폭력에 대한 상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식들과 모든 양지의 제도들과 모든 일상으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져. 그렇지 않으면 폭력은 행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출발시킨 그 폭력을 계속 양지에 끌어올리고 상식화하고 일반화하고 관념화시키는 그 행위가 폭력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는 걸까? 난 모르겠다. 아닌 것 같아.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한 얘기 있지. 이 얘기를 싹 정리해서 뉴스판에 또 써. 예를 들어 칼럼으로 쓴다고 쳐. 그래도 그거는 그냥 폭력에 대한 일반화된 상식에 포함되게 될 뿐이지 실제로 그런 메커니즘 하에 행해지는 폭력들을 구제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칼럼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그래 맞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폭력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들이거든. 슬픈 사실이지만. 폭력은 생각보다 진짜 심각하고 진짜 우울한 거야. 그러면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 알아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대중화되고 이념화되고 또 그게 그 이념화된 게 제도화되고 그랬을 때의 그 위험성, 그 관념성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오히려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더 소외시킬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당한 거 저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구제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방식의 폭력들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각자만의 트라우마도 다 갖고 있으실 거고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제 시청자 주 연령층 보니까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으시던데 아무튼 그래도 아무리 짧든 길든 그게 인생이잖아. 거기까지가 딱 그러니까 내가 3살이어도
그 3년간의 인생이 내 전부 거니까 그거 인생인 건데,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갖고 있는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다 있을 텐데, 뭐 나의 말이, 오늘의 말이 그런 기억들을 조금은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고, 변호해 주는 말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폭력에 의한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종류의 게 아니야. 치유가 안 돼. 물론 물리적으로 상처가 났다. 그거는 뭐 새살이 돋아나고 뭐 이렇게 꼬매고 뭐 이렇게 약 바르고 이게 의학적인 처치를 통해서 치유가 되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있기 전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상처 말고 그냥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그러한 상처, 그런 복합적인 상처, 기억에 새겨졌고 그 기억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상처는 내 생각에 치유될 수가 없어. 가해자가 벌을 받아도 또 내가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심리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치유되는 거? 난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 왜냐하면 사람은 되게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갔을 때의 기억이 강해. 그리고 그거는 어떤 말을 통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매체를 통해서 오는 자극이 아니라 그냥 오는 자극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우리의 존재에 스며들어 버린다고. 각인이 돼버려. 그래서 절대로 그게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이게 마치 운명적으로 나한테 온 거거든, 그냥 그 폭력은. 그리고 온 순간 나를 어떻게 됐든 간에 지배하게 되는 거고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인데 마치 밥을 나눠 먹은 것처럼.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안고 살아갈 것인가 이의 문제. 근데 사실 그런 문제를 고민할 새도 없어. 왜냐하면 그게 나의 모든 정서와 모든 감정과 그냥 그 외에 일상에도 정서가 있잖아. 뭐 컵라면을 먹을 때 그 물 붓고 기다리는 동안 내 기분이라든지 뭐 나무젓가락을 까면서 그냥 내 어떤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일상에서도 그런 것에 그냥 파고들어 버리고 어떻게 보면 폭력은 내 존재를 좀 규정해 버려. 그래서 나는 결국에 폭력이 갖고 있는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은 그거라고 봐. 치유될 수 있는 종류의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정서는 그 당사자만 알아.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사건 A, B, C가 있다 라고 쳤을 때 A랑 B랑 C랑 다 아동학대 사건이야. 그렇게 범주가 쳐져.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지만 A 사건의 피해자, B 사건의 피해자, C 사건의 피해자가 갖고 있는 정서는 전혀 다르다고. 그리고 되게 그 정서가 순간적이거나 다른 일상적인 것들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삶하고 붙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냥 그렇게 대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표정이 어떤가, 뭐 말투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 왜냐면 어차피 그 안에 녹아 있을 테니까.